영화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아웃클래스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영화 더 레슬러의 해석 리뷰입니다. 영화의 주인공 랜디는 심장이 안 좋아 생명에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도 레슬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던 사람이 찾아와 내가 여기 있잖아 라고 만류해도 랜디는 경기장으로 나가죠. 딸과의 관계 회복도 실패하고 고정적 수입을 주던 직장도 때려치웠지만 마치 모든 것을 보상받는다는 표정으로 피니시 무브인 램잼을 시전하는 랜디의 모습은 우리에게 진한 여운과 함께 씁쓸함을 남깁니다. 랜디는 도대체 왜 이런 목숨을 건 선택을 한 것일까요? 지난 1부에서는 영화 더 레슬러의 줄거리를 다루었는데요. 오늘 2부에서는 주인공 랜디의 심리를 분석해보면서 과연 그는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와 그 진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들 프로레슬링을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프로레슬링은 나름의 각본을 가지고 즉흥 연기를 펼치는 일종의 예술로 볼 수 있는데요. 랜디는 그 안에서 나름대로 성공한 예술가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한 피규어가 있을 정도로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랜디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갑니다. 한때 성공한 레슬러였던 랜디는 그 화려했던 시절을 잊을 수 없었던지 자기 본명으로 불리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는 왜 로빈보다 랜디란 이름을 더 사랑하는 걸까요? 영화를 보다 보면 그 이유가 조금은 짐작이 가는데요. 랜디는 로빈으로 살아가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로빈은 가정생활에도 실패하고 경제적 여유를 얻는데도 실패했습니다. 랜디는 링 밖에 있을 땐 늘 외로워 보입니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관중들의 시선과 환호를 받는 랜디라는 예술가의 이름은 결코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영화는 마지막 장면에서 그가 캐시디와 링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합니다. 잔인하게도 마치 로빈으로서의 삶과 랜디로서의 삶 둘 중 하나를 고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죠. 결국 랜디는 링에 오르는 것을 택합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 로빈으로 다시 살아갈 기회가 생겼음에도 그는 그 기회를 박차버리고 랜디로서의 삶을 택한 겁니다. 여러분은 랜디의 이런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심장질환으로 인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레슬러로서의 삶을 택하는 것보다 캐시드를 선택하고 평범한 삶을 사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혹시나 로빈과 랜디 둘 모두의 이름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 걸까요? 영화는 경기 이후에 랜디를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우리에게 그 판단을 맡깁니다. 사실 랜디처럼 자기 예술을 위해 삶을 기꺼이 포기하는 예술가는 문학에서 즐겨 다루는 모티브 중 하나입니다. 이전에 한번 다뤘던 영화 향수도 이런 예술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궁극의 향수를 위해 기꺼이 살인을 저지르고 결국엔 자신의 몸까지 내어주는 그런 의의 삶은 한 예술가의 극단적인 자기 포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그런 의의 모습이 랜디의 매운맛 버전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랜디는 왜 평범한 삶을 거부하고 자기를 포기하는 선택을 하게 된 걸까요? 랜디는 링 밖에서는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별 볼 일 없는 실패자지만 링 위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는 예술가입니다. 랜디의 삶은 링 위에서 완성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전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더라도 링 위에서 죽겠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랜디의 선택에 대해 선뜻 비난할 수는 없지만 과연 랜디의 선택이 옳은 것이었을지 한 번쯤은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랜디는 결국 레슬링을 통해 사람들의 찬사와 사랑을 얻기를 원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의 이런 선택을 다른 각도에서도 한번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과연 먼 길을 와서 자신을 붙잡아준 캐시드의 사랑을 외면하고 얻은 함성과 열광을 진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딸과의 관계를 포기하고 받은 링 위에서의 찬사와 사랑을 진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영화에서 낭만적으로 표현되는 랜디의 선택이 사실은 무언가 좀 잘못된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조금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다른 이야기를 한 가지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예수 이야기인데요. 영화를 보다 보면 주인공 랜디의 모습을 마치 예술을 연상케 하는 구석이 많은데요.
예를 들면 하드코어 매치로 링 위에서 몸이 상하고 있는데 관중들이 환호하는 모습은 십자가형을 앞두고 고난을 받는 예수를 군중이 둘러싼 모습과 비슷하죠. 그래서인지 캐시디는 랜디가 받은 상처들을 보면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나온 성경의 한 구절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He was pierced for our transgressions, he was crushed for our iniquities. The punishment that brought us peace was upon him, and by his wounds we were healed. 또한 랜디의 피니시 무브인 램잼은 마치 십자가를 연상시키는 듯하죠. 이처럼 랜디의 모습은 마치 예수의 모습과 겹쳐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닮은 점 속에 다른 점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이야기와 랜디의 이야기의 본질적으로 다른 면은 무엇일까요?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은 랜디가 하는 희생은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고 예수의 희생은 타인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랜디가 링 위에서 몸이 찢기고 피가 흐르는 장면을 보며 관중들은 열광합니다. 그리고 랜디의 이름을 연호하죠. 랜디는 바로 이 관중들의 사랑을 보상으로 얻기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자아를 완성하고 싶어합니다. 그가 본인의 본명이 아닌 랜드로 불리기를 원하는 것만 보아도 그의 의도를 알 수 있죠. 반면 예수의 희생은 자세히 보면 그 모습이 조금 다릅니다. 예수의 몸이 찢기고 피가 흐르는 모습을 보는 군중은 그를 모욕하고 조롱합니다. 응원하는 게 아니죠. 예수는 이 희생으로 얻을 것이 없습니다. 스스로도 이 희생을 피하고 싶어하죠. 다만 이로 인해 타인의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형벌을 받아들인 겁니다. 랜디와 아야톨라의 마지막 경기의 구도를 보면서도 예수와 랜디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야톨라는 프로레슬링에서 이란 출신의 반미주의자라는 컨셉의 악당 역할인데요. 이 이야기는 미국은 피해자이며 이란은 가해자라는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랜디가 아야톨라를 때려눕히는 것은 미국에 피해를 주는 악의 축에 대한 정당한 심판이 되는 겁니다. 관중들은 랜디의 심판을 보며 자신들의 분노를 해소합니다. 물론 사건의 진짜 진실과는 무관하게 말이죠. 과연 이것을 랜디를 향한 진짜 사랑이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앞서한 이야기를 종합해봤을 때 랜디는 예수와 모습은 비슷할지언정 그와 정반대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랜디는 미국인들의 분노를 담아 그것을 폭력적으로 해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예수는 타인에게 분노하거나 그것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폭력의 대상이 되었고 그럼에도 상대방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처럼 랜디의 이야기와 예수의 이야기는 외관상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랜디 이야기 속 진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랜디는 자신의 희생을 매개로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얻고 싶었고 이것을 통해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랜디의 허영심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랜디는 그 목적을 달성한 것일까요? 딸과 캐시디를 외면하고 얻은 관중들의 관심과 사랑을 통해 랜디는 정말 더 나은 존재가 된 것이 맞는 걸까요? 더 본질적으로 랜디를 향한 관중들의 환호는 정말 랜디를 위한 것이 맞는 걸까요?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지만 아무래도 공정하기 어려운 구석이 많습니다. 랜디는 모두가 주목하는 링에 오르는 것이 자신의 인생이 조금 더 나아지고 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와 랜디의 비교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것은 결코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는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어떤 허영심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고 타인의 관심은 언제나 나를 위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허영심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타인의 관심을 바탕으로 남보다 조금이라도 나아 보이려고 발버둥치는 것은 누구에게나 존재하죠. 하지만 사실 타인의 관심이라는 것은 랜디의 경우처럼 공허한 것일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랜디의 비극은 나아가 우리의 비극은 이런 허영심을 극복하지 못하는 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는 이런 진실을 더 가까이 마주할 때 지금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좀 어려웠는데요. 영화 향수 위대한 개츠비 해석 리뷰와 함께 하시면 조금 더 깊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한번 시청해보시고요. 오늘 영화를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나 소감이 있다면 댓글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영화를 보는 새로운 시각 아웃클래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